네, 스마트 팩토리와 가상화. 여러분들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상화. 가상화는 여러분들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와 이 가상현실 또 가상화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먼저 그 스마트 팩토리의 주요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가상화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이버, 그리고 피지컬. 말하자면은 여러분, 동명대학교 AI 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안현식 교수, 신기술 분야 네, 여러분들 스마트 팩토리와 가상화. 가상화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가상현실에서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하고 이 가상화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스마트 팩토리의 주요 특징과 관련해서 가상화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소위 그 산업적 발전에 있어서 이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가상이죠. 가상 공간하고 피지컬, 실질적인 그 실제 공간하고 통합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는 물리적인 것, 다시 말해서 공장 내의 로봇을 중심으로 한 생산 라인과 또 컴퓨터의 어떤 가상 공간, 사이버 공간을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작하게 함으로써 초연결성을 실현한다. 여러분들 초연결성이라는 말도 좀 색다른 말이죠. 이 하이퍼 커넥티비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가상과 현실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또 이 싱크를 맞춰서 아주 긴밀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 공간과 유사한 어떤 그런 공간을 구축해서 스마트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CPS에서 핵심적인 기술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가상화입니다. 가상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소위 CPS 물리 공간, 가상 공간을 통합한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죠. 가상이란 말 자체가 이미 가상화, 버추얼리티, 물론 버추얼리티하고 이 사이버하고 단어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CPS는 이 가상화, 3D 공간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가상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 사이버 공장, 그 다음에 실제 공장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죠. 그런데 위쪽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 가상화가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그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요,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내 어떤 생산 활동을 완전히 동기화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돌아가는 이 제조 공정 자체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가상화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거꾸로 추후에 이 실제 피지컬한 어떤 공장에 문제점이 생길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진단을 해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통합적으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보시게 되어지면 3D 모델링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예측, 최적화하는 것이 하나의 루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화,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3D 모델링입니다. 이 3D 모델링이 바로 가상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물류 로봇 또 이동체 등을 가상화시켜서 실제와 맞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가상화 중에서 협동 로봇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협동 로봇이 뭡니까? 사람하고 이 로봇이 같이 어떤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기능이 강화된 로봇들을 활용하고 또 어려운 작업, 로봇이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로봇에게 시켜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이 하면 더욱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협조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사람이 기존에 작업하던 것을 유지함으로써 공정에 큰 변화 없어도 스마트한 제조 공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콜라보레이티브 로봇, 협동 로봇인데요. 이 협동 로봇이 사람과 작업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업도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가상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제가 이렇게 주목하여 보면요.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말하자면은 그 상위에 있는 저희 ERP라든지 MIS, 그 경영 정보 시스템이죠. 이런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설비 관리, 생산 관리, 물류 관리, 뭐 이런 것들이 ERP 차원에서 보는 거죠. 정작 중요한 실제 제조 공정에 대한 혁신, 또 그것에 대한 개선, 쉽게 말해서 로봇을 이용한 공정의 어떤 그 스마트화 부분은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인데 좀 뒤로 치우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은 로봇 기반의 자동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위에 뭐 데이터 플랫폼,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업관리 시스템, 뭐 ERP 등이 있어요. 근데 정작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저것은 없고 위에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들이 그렇게 좀 치우쳐져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가진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밑에 제일 아래에 있는 저 부분, 로봇이 실제 공정을 혁신시키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로봇과 협동하되 그 공정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저 위에 있는 부분만 한다면은 이 핵심만 빠진 이 스마트 팩토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아랫단에 있는 저 부분 로봇으로 통한 공정 혁신 자체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가 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제가 구체적인 기술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정 가상화라는 것은 공정의 설계, 그러니까 공장을 짓기 전의 단계입니다. 공장을 짓기 전 단계부터 미리 생산을 겨냥해서 설계하고 한번 구성을 해보고 가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상으로 운전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의 제조 또 엔지니어링의 어떤 한계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들을 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기 때문에 그 가상의 환경 속에서 버추얼한 이 가상의 환경 속에서 각종 도구, 로봇, 또 컨트롤러, 또 이 HMI 등 또 재료 이런 것들의 흐름을 포함한 전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실질적인 공장 라인을 테스트하고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장을 짓기 전에 미리 가상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다 해보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생산성까지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소위 어떤 그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시간, 또 이것도 수정한다고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정 가상화, 특히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이 가상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기술을 한 가지씩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자, 먼저 그 작업 환경, 3D 스캐닝 및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 환경을 3차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 공장을 만들 경우에는 스캐닝이 사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 공장에 대한 도면이 있으니까 그 도면, 3D 도면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공정을 혁신을 시키겠다, 바꾸겠다. 그래서 스마트화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3D 스캐너를 통해서 환경 자체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는 그림이 지금 스캐너하고 또 포인트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 3차원 공간을 만들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이 3차원 공간 속에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사실 이 설계한 모델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모델로 3D 모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고 이것을 각종 툴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델 실린더 모델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직육면체 모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델까지 또 거칠게 또 자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D 스캐닝 또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현장을 또 센서를 가지고 스캐너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또 위치를 잘 이게 정렬을 해야 됩니다. 여러 군데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해가지고 또 3D 라이브러리와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 소위 최종적으로 그 작업 공간, 작업 환경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스캐닝을 하게 되어지고요. 자, 두 번째로 가상화 태스크 생성 부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스캐닝이라는 것은 이제 별도의 센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별도의 센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가상으로 이제 옮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상의 공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그 소위 공장에 대한 어떤 3차원 공간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기존의 공간을 우리가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앞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3D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공간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새롭게 내가 공장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도면이 있겠죠. 그것을
3차원 공간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import, 자,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2차원 도면 레이아웃을 가져오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소개하는 것은 국산 그 소프트웨어를 회사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중에 하나인 DMWorks라는 것을 이용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각종 로봇도 가지고 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어지면 로봇이 여러 군데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로봇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3D 모델하고 거기에 특성 같은 것들이 이미 DB로 다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그런 로봇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국산 로봇도 마찬가지고 외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로봇에 어떤 필요한 각종 디바이스들, 그런 것들을 그 모델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이 유틸리티에 내장되지 않은 그런 모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엔드 이펙터가 되겠습니다. 그 취부에 해당하는 부분. 자,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유틸리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내가 만들어야 되죠. 누군가는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설계한 3D 모델들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합을 시켜야 되겠죠. 붙여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리소스들, 방금 소개했던 로봇들, 그 다음에 내장되어져 있던 것들, 또 외부에서 내가 임포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정하고 어레인지해서 완전히 이제 공간 자체를 하나 구축하는 단계가 이 태스크 생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디바이스들을 로봇 및 부품을 조정하고 설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편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내가 어떤 그 로봇을 올려놓기 위한 취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높이 같은 것들을 내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그런 작업에 맞도록 최적하게 높이를 측정한다든지 또 너비, 또 길이를 설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로봇 및 부품을 조정하고 설정해 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로봇에 칩을 달았어요. 달았을 때에 그것이 제대로 적절하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구각을 푼다면, 옆기구각을 푼다면은 엔드 이펙터의 어떤 마지막 끝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떤 기구학적으로 풀려져야만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물건 또는 대상 물체에 대한 가공 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자원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패스를 만드는, 자, 이것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로봇이 이동하기 위한 그런 설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자, 디바이스들을 서로 통합해서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작업의 어떤 패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드릴링 한다면 어느 위치 XYZ 좌표, 그 다음에 롤 피처를 주면은 엔드 이펙터가 그게 딱 그 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이런 걸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단계.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모션 다이얼로그, 자, 이런 것들을 모션을 이 다이얼로그 박스를 통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뭐 게임 하듯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물론 그 내부적으로는 역기록이 다 풀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치를 설정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로봇의 캘리브레이션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로봇의 그 어떤 태스크를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 단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디바이스들을 다 연결하고 통합을 시키고 잘 어레인지하는 단계. 자, 그러면서 패스를 이렇게 찾아내는 단계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체 공정에 대한 프로그래밍에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로봇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겠죠.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런 그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작업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엔드 이펙터의 어떤 그 위치 정보라든지 그 자세 정보, 로봇의 자세 정보 등을 저러한 어떤 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지면 결국은 로봇의 어떤 그 운동이 되겠죠. 로봇의 행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콜리전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태스크를 프로그래밍 한 단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충돌을 회피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이 로봇 태스크 프로그래밍 작업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공정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공정들이 다 끝나면 통합이 되어지면서 차트를 하나 만들고, 자, 그 동작 자체를 하나하나 이제 그 확인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 프로세스 흐름, 그 로봇들의 동작을 프로세스 흐름으로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차트 형식으로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로봇들이 뭐 어떤 자세를 통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자, 보통 보면 이제 엔드 이펙터의 이 최종 어떤 위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 좌표라는 것은 XYZ 좌표와 롤 PCO가 되겠죠. 예. 그 자세가 주어진다면 그 자세, 그 다음에 그 다음 자세, 6개의 그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6개의 파라미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로봇이 동작이 되어지고, 물론 거기에 이동하는데, 또는 어떤 그 토크라든지 또는 속도 등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이 로봇이 최종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 그 위치에 대한 자세 정보를 줌으로써 그 자세들을 이어줌으로써 결국은 로봇이 전체적인 이동에 대한 일종의 학습이 교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개의 로봇이 있으면 이런 그 타스크들을 연결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시간을 빨리 했다가 늦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속하면서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좌편에 시뮬레이션을 지속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되어지는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가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공장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속도를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속도를 높이게 되어지면 한계가 있겠죠. 예. 거기 어떤 그런 이 작업에 있어서 로봇의 어떤 그런 가반 중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기구학적인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업이 완전한 한 루프가 끝나게 되어지면,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이 뭐 24시간 작업하든지 아니면은 이 작업자들의 작업 시간, 8시간만 작업하든지, 그게 정해지면은 1년 동안에 몇 개를 생산하는지, 또 뭐 한 달 또는 일주, 하루 단위로 생산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가상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고 확인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한
최적한 로봇 제어 프로그램을 실제 로봇에 적용합니다. 이 가상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가상에서 우리가 이 어떤 로봇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를 실질적인 그 대상 로봇의 어떤 제어 코드로 우리가 변환해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상 공간에서 로봇이 움직였다면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제 로봇에 코드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시키면은 로봇이 실제 로봇도 그대로 작동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다운로드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가상에서 실제로 다운로드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제 로봇이 가지고 있는 그 코드, 어떤 이 동작 코드들, 프로그램을 다시 업로드해서 가상에서 그대로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이 좋습니까? 오프라인이 좋습니까? 온라인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로봇 옆에서 이 펜던트를 가지고 직접 티칭하는 것을 온라인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떨어져서 오프해서 가상 공간에서 프로그래밍을 한 후에 그것을 다운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화에 있어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은 상당히 진전되어진 가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다운받는 형식이 되는 거니까요. 기술적으로 진전된 어떤 그런 이 로봇 프로그래밍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체공학 시뮬레이션,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공정의 설계 단계에서 인체공학적으로 작업 처리 문제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내가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협동 로봇에도 이 가상화가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실질적으로 이 가상 공간에서 로봇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의 어떤 그 작업하는 내용들을 분석을 해봄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공정 설계 단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사람이 무리가 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로봇과 충돌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행위와 공간의 효율성 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자의 최적한 행위, 어떤 행동들을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잘 정리해서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지털 휴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저렇게 하는 것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작업자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갖다가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동명대학교에 그 로봇 VR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3D 스캐닝이라든지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프로세스를 갖다가 디자인하는 거라든지, 잡 스케줄,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장비들을, 또 소프트웨어들을 다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명대학은 이것을 클라우드 상으로, 슈퍼컴퓨터 상의 클라우드 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원격지, 국내나 국외 어디서든지 간에 시뮬레이션을 슈퍼컴퓨터에 어떤 제공하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직접 센터에서 공정을 분석을 하고, 또 OLP, 오프라인 프로그래밍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가상화, 또 이 공정에 대한 컨설팅까지, 또 관련 기업 연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연락을 주시면 인프라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인 스마트 공정을 위한 가상화에 여러분들을 안내할 수가 있고 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